너 평생 바닥이나 핥고 다녀. 그게 네 위치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큰 뺨소리가 압구정 와인바를 가득 채웠습니다. 34살 은서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위로 쏟아진 건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과 원피스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넌 평생 바닥이나 핥고 다녀. 그게 네 위치야. 15년 전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모욕이 15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던 바로 그 순간 와인바 밖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자산 12조의 천성그룹 회장 나혜원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회장, 바로 쓰러진 그녀의 양어머니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고 충격적인 사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그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은서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손님에게 립스틱 색상을 추천하고 샘플을 건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1시간 전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방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죠. 오늘 저녁 7시 압구정 와인바 글라스 라운지. 다들 와. 15년 만에 동창회야. 메시지를 보낸 건 박민지였습니다. 은서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멈췄어요. 박민지. 그 이름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할까요? 도망친다고, 비겁하다고, 친구들도 무시한다고. 은서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그냥 1시간만 있다가 오자. 얼굴만 비추고 오는 거야. 퇴근 후 은서는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백화점 세일할 때 산 베이지색 원피스와 작은 크로스백.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이게 은서가 가진 전부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은 화장을 고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낡은 분홍색 머리끈이 들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남긴 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죠. 은서는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괜찮아. 그냥 1시간만 버티면 돼. 저녁 7시 압구정 와인바 글라스 라운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 야경이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30명 가까운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을 든 사람들,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여자들, 비싼 시계를 찬 남자들. 은서는 구석 테이블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고 은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물만 마시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8시 반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샤넬 최신 시즌 드레스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박민지였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민지 뒤로 4명의 친구들이 따라 들어왔고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상석을 비켜줬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다들 오랜만이라며 웃고 와인을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그런데 와인 잔이 비워질수록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남편 연봉 얼마야? 내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그 가방 작년 거 아니야.
나는 매 시즌 새로 사는데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민지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은서에게 향했어요. 은서 왔네. 은서가 고개를 들자 민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야, 다들 기억나? 은서. 주변 친구 몇 명이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잖아. 맨날 혼자 구석에서 밥 먹었지. 민지의 말에 은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도시락 뺏어서 먹었는데 울면서 그냥 가더라. 기억나지?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와인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잔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고, 조금만 버티면 끝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도 학교에 안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편하게 놀았지. 민지가 은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어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야, 은서야. 너 아직도 백화점에서 일하지. 내가 가끔 들르잖아. 은서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민지가 백화점에 찾아와 망신 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님인 척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소리쳤던 그날. 그래,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은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열심히. 그래봤자 매장 직원이잖아. 졸업하고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거기야. 고아원 출신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궁금했는데 딱 거기까지네. 은서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은서는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15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그만해.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지가 그 친구를 흘겨봤어요. 뭐가 심해? 사실인데. 걔가 고아원 출신인 거 사실이잖아. 다시 은서를 돌아보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치, 은서야. 내가 틀린 말했어. 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학창시절 매일같이 당했던 모욕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은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과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사과하라고 했어. 은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시선은 민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사람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해? 테이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면 어때서? 백화점 직원이면 어때서? 그게 창피한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 은서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항상 고개 숙이고 당하기만 하던 은서가 반격을 한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어요. 감히 내가.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학교 때 맨날 맞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던 년이 15년 지나니까 말발이 늘었네. 민지가 은서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사과. 내가 너한테.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사과를 받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은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나한테 그럴 권리 없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처음이었어요. 은서가 자신에게 맞서는 건 그 순간 민지가 끊어졌습니다. 민지의 손바닥이 은서의 뺨을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았어요. 동창 몇 명이 소리쳤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샴페인 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은서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은서의 얼굴과 원피스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대들어. 내 주제를 알아, 주제를. 민지가 은서의 어깨를 밀쳤어요. 은서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넌 평생 그렇게 바닥에서 기어다녀. 그게 내 자리야.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샴페인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맞섰는데 결국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통유리창 너머 밤거리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10분 후 리무진 한 대가 와인바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단정하게 뒤로 올려 묶은 은발에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67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품격 있고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천성그룹 회장 나혜원이었어요. 수행원 4명을 거느린 그녀가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서자 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웅성거림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나혜원은 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린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샴페인에 젖은 옷, 얼룩진 얼굴, 떨리는 어깨. 나혜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코트가 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은서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나혜원의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나 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혜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다가 나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민지를 향했어요. 민지는 그 위압적인 눈길에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나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없이 쏘아보는 눈빛에 민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나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기억해두세요. 오늘 일. 나혜원이 은서를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혜원은 은서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수행원들이 길을 열어주는 가운데 민지는 멍하니 선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무진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나혜원이 손수건을 건네며
샴페인 자국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서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창피하게.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 나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당당하게 맞섰어. 그게 창피한 거 아니야. 은서가 고개를 들어 나혜원을 바라봤어요. 근데 결국 또 이렇게 말끝이 흐려지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들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저쪽이야. 나혜원은 겉으로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은서의 손을 잡은 반대편 주먹이 희게 질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리무진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나혜원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실장 정우진이었습니다. 나혜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민지라는 여자 알아보세요. 대원기업 전략기획실장. 그 아버지가 회장이죠. 조사하시겠습니까?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부. 학창시절, 회사생활, 주변 인물관계, 뒷이야기까지 다. 정우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나혜원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냉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은서 아가씨와 관련된 일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민지.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내가 다 까발려주마. 리무진이 성북동 한옥으로 들어섰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샴페인 자국이 마른 채로 차에서 내렸어요.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고 함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고요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씻고 쉬어. 내일 얘기하자. 나혜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며 샴페인 냄새를 씻어냈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은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뺨에 남은 손자국, 초라한 모습. 정말이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밤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민지의 비웃음, 뺨을 때리는 손, 차가운 샴페인,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 그리고 나타난 나혜원. 은서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가을, 명동 한복판이었어요. 은서는 백화점 퇴근길에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은서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손에 들고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한 여인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여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부터 꺾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은서는 손에 든 김밥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고아원 시절,
원장 선생님이 쓰러졌을 때 배웠던 응급처치가 떠올랐습니다. 비켜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해쳤어요. 여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은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 중앙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10, 11, 12. 팔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눈 떠보세요. 제발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 21, 22.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30, 31. 그때 여인이 기침을 했어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인을 옆으로 눕혔어요. 회복 자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여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구급대원이 은서에게 말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네, 가야죠. 은서는 당연하다는 듯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생명을 건지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은서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의사가 은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응급처치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에 교육받은 적이 있어서요. 은서는 고아원 시절 원장 선생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흘 후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냥 상태가 궁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은서는 계속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은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 또 왔네요. 네. 과일 좀 깎아왔어요. 은서가 가방에서 깎아온 사과를 꺼냈습니다. 병원 밥만 드시면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요. 나혜원이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한은서예요. 은서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은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니까 제 고아원 원장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나혜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은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할머니 보니까 그 느낌이 나서 그냥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나혜원은 한참 동안 은서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 꾸밈 없는 말투.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여오고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주고 밤에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서가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와, 여기가 집이에요. 성북동 한옥대문 앞에서 은서가 감탄했습니다. 응, 오래된 집이야. 정말 멋있어요. 은서는 연신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은서 씨,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목숨을 구해줬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아무나 못해. 당신은 특별해. 은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연락처 좀 줘요. 또 보고 싶어. 네.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나혜원은 은서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끔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서의 성실한 모습, 따뜻한 마음, 진실된 태도를 보며 나혜원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1년 전 나혜원은 은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은서 씨, 내 제안 하나 들어볼래요? 제안이요? 은서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어요. 내 수양딸이 되어줄래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수양딸이요? 응, 나랑 같이 살자. 은서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떡해요? 왜 안 돼? 당신이 날 살렸잖아. 그게 전부야.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혼자 살아. 남편도 먼저 갔고 자식도 없어. 외로워. 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남은 인생이 따뜻할 것 같아.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은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평생 부모님이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나혜원이 은서를 안아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불러줄게. 딸. 은서가 나혜원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은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1년 동안 나혜원과 함께 살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지 때문에 그 평화가 깨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1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SNS를 열어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동창회 때 찍은 영상이었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소리 지르는 장면부터 시작했어요. 사과해. 은서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표정이 일그러진 모습이 강조됐습니다. 마치 술 취해 난동 부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앞에 민지가 먼저 조롱하고 모욕했던 장면은 전부 잘려나갔습니다. 영상 제목은 동창의 진상녀였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동창회에서 저러면 어떡해. 진상 맞네. 고아원 출신이라며 역시 환경이 중요하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해요, 엄마. 은서가 나혜원에게 달려갔어요. 나혜원은 영상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진실보다 자극적인 영상이 더 빨리 퍼진다는 걸. 그날 은서는 출근을 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은서가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함께 밥 먹던 동료가 말했어요. 은서야, 오늘은 먼저 갈게. 아, 응. 은서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팀장이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 씨, 그 영상 봤어요. 네, 하지만 팀장님, 그건 편집된 거예요. 은서가 원본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지가 먼저 조롱하고 뺨을 때린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해했어요. 팀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당분간 좀 힘들 거예요. 영상이 워낙 많이 퍼져서요.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일단 낙인이 찍힌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나혜원 앞에서 무너졌어요. 엄마, 못 버티겠어요. 은서야,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졸업하고 6개월 뒤에 제가 대기업 최종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민지가 인사팀에 전화했다는 걸.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6살 때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민지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거짓말했거든요. 30살 때는 백화점에 직접 찾아왔어요. 손님인 척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소리쳤어요. 은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에요, 엄마. 15년 동안 도망쳐도 숨어도 민지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혜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내 딸이 15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다니. 그날 밤 은서가 잠든 후 나혜원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우진에게 전화했어요. 비서실장님, 조사 빨리 진행하세요. 박민지뿐만 아니라 대원기업 전체를 파헤쳐요. 나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민지,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갚아줄 거야. 15년치를 한 번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올린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고 댓글은 5,000개가 넘었습니다. 은서의 신상이 털렸어요. 일하는 백화점, 매장 위치, 심지어 집 근처 동네까지. 백화점 3층 화장품 매장 근무. 성북동 쪽에 산다더라. 고아원 출신 맞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진상녀. 정신병원 가라. 회사에서 잘리겠네. 은서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은서는 백화점에 출근했어요.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영상에 나온. 진짜 성격 이상한가 봐. 은서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동료가 슬쩍 의자를 옮겼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점심시간 은서는 또 혼자였습니다.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은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팀 선배 지혜였어요. 선배, 같이 앉아도 돼?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앉으세요. 지혜가 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원본 영상 봤어.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더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선배. 근데 은서야, 솔직히 말할게. 당분간 더 힘들 거야.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재미있는 영상을 더 믿거든. 그냥 좀 참고 버텨.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버티라는 말. 1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진짜 괜찮아진 적이 있었나요? 퇴근 후 은서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영상을 보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나혜원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야,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녁은 어떻게 먹었겠어요. 은서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응, 저 그만둘까 봐요. 회사. 나혜원이 은서를 돌아봤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듣는 것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두면 편해질 것 같아요. 나혜원이 은서에게 다가왔어요. 은서야, 그만두는 건 쉬워. 근데 그만두면 진짜 편해질까? 모르겠어요. 민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무너지는 거, 도망치는 거.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봐. 엄마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줘. 응.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뭘 준비하는데요? 아직은 말 못해. 근데 민지가 한 짓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나혜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나혜원의 서재. 정우진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나혜원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민지 프로필. 35살, 대원기업 전략기획실장. 아버지 박영호가 대원기업 회장. 실장 직책은 입사 2년 만에 승진, 실적 무관, 아버지 낙하산. 학창 시절 기록도 있습니다. 정우진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학교 폭력 이력. 중학교 학폭위 회부 2회, 합의금으로 무마. 고등학교 학폭위 회부 3회, 피해자 전학 처리. 피해자 최소 8명 확인. 금품 갈취, 폭행, 따돌림 주도. 나혜원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였나요? 건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모두 박영우 회장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남은 거군요. 네. 피해자들 대부분 합에 쓰고 전학 가거나 자퇴했습니다. 나혜원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회사 내 갑질 기록. 비서 폭행 이건 합의금 각 5천만 원. 부하 직원 성희롱 발언 다수. 인사 불이익 협박 상시. 퇴사 강요 최소 5명. 현재 대원기업 내부에서도 박민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다만 회장 딸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혜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대원기업은 어떤가요? 정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원기업 현황. 연 매출 4천억 원. 직원 수 450명. 주요 사업 건설자재 유통. 재무상태 외형은 건실하나 내부 문제 다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파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정우진이 설명을 이었어요. 임금 체불 50억 원,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200억 원, 세금 탈루 혐의 500억 원 규모. 그리고 횡령 의혹 300억 원. 나혜원의 눈이 번뜩였어요. 박영호 회장이 직접 한 건가요? 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바로 고발 가능합니다. 나혜원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박민지와 대원기업의 비리가 적혀 있었어요. 좋아요. 계속 조사하세요.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혜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지가 은서한테 한 짓이 뭡니까? 15년 동안 괴롭히고 SNS로 신상 털고 인생 망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줘야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든 걸 까발리고 인생 망치는 거. 나혜원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민지뿐만 아니라 대원기업 전체를 흔들 겁니다. 정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인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먹어버릴 겁니다. 통째로. 일주일 후 은서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금박으로 대원기업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가 봉투를 열자 초대장과 편지가 나왔어요. 민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은서에게 동창회 때 일 정말 미안해. 술 취해서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우리 회사 창립 파티에 와줘. 다음 달 15일 저녁 7시 압구정 호텔. 거기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할게. 민지.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 민지가 사과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는 민지가 갑자기 왜요? 은서는 편지를 들고 나혜원에게 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나혜원이 편지를 읽었어요. 표정 변화 없이 끝까지 읽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은서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사과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내 생각은 어때? 솔직히 안 믿어요. 민지가 사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안 가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화해도 거부하는 나쁜 년이라고. 나혜원이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들어봐. 가든 안 가든 내가 결정해. 하지만 하나만 알아둬. 나혜원이 은서의 눈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민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내가 가고 싶으면 가, 끝내고 싶으면 끝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은서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초대장을 보고 편지를 읽고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갈게요.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티에 갈게요. 도망치기 싫어요. 이번엔 끝까지 맞서볼래요. 알았어. 우리 딸 용감하네.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는 몰랐어요. 나혜원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민지의 함정을 역으로 뒤집을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혜원은 정우진에게 전화했어요. 은서가 파티에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원기업 박영우 회장에게 투자 미팅을 잡으세요. 파티 전에. 무슨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대원기업 자금 지원. 천성그룹이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세요. 정우진이 이해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할 명분을 만드시는 거군요. 맞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은서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혜원은 달력을 봤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4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나혜원은 낡은 분홍색 머리끈 사진을 꺼내봤어요. 은서가 예전에 보여준 고아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은서야, 이번엔 엄마가 널 지켜줄게. 누구도 내 딸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나흘 후 나혜원은 대원기업 박영우 회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성그룹 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영우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영광은요. 대원기업도 건설자재 유통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하시잖아요. 나혜원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남을 요청드린 건 투자건 때문입니다. 투자요? 박영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대원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천성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환영이죠. 박영우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다음 달에 창립 파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30주년 기념 파티입니다.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파티 자리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당연히요. VIP로 모시겠습니다. 박영우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나혜원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나혜원은 미소 뒤에 차가운 눈빛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파티에 들어갈 명분이 생겼어. 박민지, 기다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지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온 나혜원은 은서를 불렀어요. 은서야, 파티날 엄마도 같이 갈게. 엄마도요. 응. 대원기업 회장님이 초대하셨어. VIP로. 은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옆에 있을게. 나혜원이 은서를 안아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은서는 나혜원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15년간의 악몽을. 나혜원의 서재. 정우진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지 주변 인물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세요. 나혜원이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박민지와 가장 오래 함께 있던 사람은 최지우입니다. 35살 대원기업 경영지원팀 과장입니다. 얼마나 오래 알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나혜원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20년. 그럼 은서를 괴롭힐 때도 함께 있었겠네요. 네. 학교 폭력 기록을 보면 최지우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주도자는 아니고 방조자 혹은 실행자 역할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흥미로운 점은 최지우 본인도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나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박민지가 최지우를 따돌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2주간 지속됐고 최지우가 결국 굴복하고 박민지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그 후로 최지우는 박민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대학도 같은 곳을 갔고 회사도 박민지가 입사시켜줬습니다. 나혜원이 최지우의 사진을 봤어요. 평범한 얼굴, 피곤한 눈빛,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박민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우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지우가 박민지의 파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나혜원의 눈이 번뜩였어요. 무슨 계획요? 은서 아가씨에게 보석절도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입니다. 파티 당일 박민지가 5억 원짜리 목걸이를 최지우에게 건네주고 최지우가 그걸 은서 아가씨 가방에 몰래 넣은 뒤의 보석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나혜원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네요. 내 딸을.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최지우를 만나야겠어요. 회장님이 직접이요? 네. 이 사람이 열쇠예요. 최지우가 우리 편으로 오면 민지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나혜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최지우 일정 파악하세요.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이틀 후 저녁 8시 성북동 한옥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지우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천성그룹 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최지우 씨? 나혜원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천성그룹 회장님이신가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습니다. 앉으세요. 차 주문하실래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지우는 계속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가 왜 최지우 씨를 만나고 싶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박민지 씨 때문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요? 네. 최지우 씨가 박민지 씨와 20년 가까이 함께 지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혜원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5억 원짜리 목걸이, 누명, 절도죄. 나혜원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계획의 타깃이 누군지 아세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은서 씨요. 맞아요. 그리고 한은서는 제 딸입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딸이요? 네. 수양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입니다. 나혜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최지우 씨,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박민지 편에 계속 서서 공범으로 감옥 갈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빠져나올 건가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20년 동안 박민지한테 이용당해 온 거잖아요. 나혜원이 조사 자료를 꺼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박민지한테 따돌림 당했죠. 그 후로 계속 시키는 대로 살았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는지. 나혜원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20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지를 배신한다.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민지가 뭘 할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20년이면 충분하다고. 민지가 무서워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배신하면 저도 끝이에요. 회사에서 잘릴 거고 민지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천성그룹에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박민지가 손 못 대게 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혜원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파티 당일 박민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찾으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세요. 지우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고 또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민지 밑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 따돌림 당하고 무서워서 붙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민지 편에 서서 다른 애들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한은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대학 때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가 시키면 했어요.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모두. 이제 와서 보석, 절도, 누명까지. 이건 진짜 범죄잖아요. 걸리면 나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티 당일 회장님을 찾을게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일 제가 같이 괴롭혔던 것. 나혜원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파티에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가 찻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민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나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박민지보다 제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같은 시각, 압구정 고급바. 민지가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민지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어요. 초대장도 다 보냈고 VIP 명단도 확정됐고.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은서도와. 당연하지. 초대장 보냈어? 사과한다고. 민지가 웃었어요. 걔 올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오면 계획대로 하는 거고 안 오면 화해도 거부하는 나쁜 년으로 한 번 더 몰아붙이면 되니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올게. 민지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우야. 민지야, 나 내일 회사 좀 쉬어도 돼. 몸이 안 좋아서. 뭐? 또?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요즘 맨날 쉰다? 미안해. 진짜 아파서. 알았어. 쉬든지 말든지. 근데 파티 날은 꼭 와야 돼. 알지? 응, 알아. 그날 내가 할 일 있거든. 중요한 거.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기억하지? 내 목걸이 은서 가방에 넣는 거. 응.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지야, 그거 진짜 해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닥쳐. 시키는 대로만 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미안해. 파티날 제대로 못하면 너도 끝이야. 알겠어?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나혜원은 정우진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티 당일 준비 상황 보고하세요. 첫째, CCTV 시스템 장악 완료했습니다. 연회장 내부 모든 각도 실시간 녹화 가능합니다. 둘째, 법무팀 대기 중입니다. 파티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찰 라인 확보했습니다.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합니다. 넷째, 최지우와의 연락망 구축 완료했습니다.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박민지가 함정을 발동시키는 순간 우리가 뒤집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원기업 비리 자료 검찰에 넘길 준비해두세요. 파티 다음 날 바로 고발할 겁니다. 나혜원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민지뿐만 아니라 박영우 회장까지. 둘 다 끝장내야죠.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복수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혜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은서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은서와 나혜원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파티까지 2주 남았어요. 응? 떨려요. 은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가 뭘 할지 몰라서.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 믿어. 네. 믿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다 막을 거야. 민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은서가 나혜원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요? 왜긴 왜야? 내 딸인데. 나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잖아. 그게 전부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가족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폭풍 전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파티 당일. 은서는 아침부터 긴장한 채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어울리지 않고 너무 수수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은서야, 이거 입어봐. 나혜원이 방에 들어와 드레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였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했어. 오늘은 당당하게 가는 거야. 은서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나혜원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비됐어? 네, 엄마. 두 사람은 오후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리무진이 압구정 그랜드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은서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어. 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압구정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뿌렸고 벽면에는 금박 장식이 반짝였어요. 대형 꽃 장식과 샴페인 타워가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은서와 나혜원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 사람 천성그룹 회장님 아니야? 왜 여기 계실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혜원은 의연하게 걸어 VIP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따로 배정된 일반 테이블로 갔어요. 혼자 앉아 물만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8시쯤 민지가 등장했어요. 빨간색 롱드레스에 5억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눈부셨어요. 민지가 은서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와줘서 고마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은서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제대로 사과할게. 응.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VIP 테이블에 나혜원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하지만 민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나혜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좋은 파티네요. 나혜원이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지는 뭔가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어요. 박영우 회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원기업 창립 3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배가 이어졌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서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어요. 은서야. 지우?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가방 좀 봐줄래? 응, 그래. 은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지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금이야. 민지가 목에서 다이아 목걸이를 풀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은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 빨리.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가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민지야, 정말 해야 돼? 빨리 하라고. 민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우가 은서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찾았어요.
목걸이를 넣으려는 순간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나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걸이 박민지 씨 거죠? 나혜원이 지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네.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은서 가방에 넣으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최지우 씨, 약속 기억하죠? 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민지 편 안 할 거예요. 20년이면 충분해요. 나혜원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 따라오세요. 두 사람이 민지에게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왜 저렇게 오래 걸려? 민지가 다가오려는데 나혜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민지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최지우 씨한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혜원이 손에 든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 거죠? 5억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걸 은서 가방에 넣고 절도범으로 만들려고 했죠. 나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증거 있으세요? 민지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증거요? 나혜원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지가 목걸이를 풀어 지우에게 건네는 장면, 지우가 은서의 가방으로 걸어가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하죠. 무고죄, 보석 절도 미수.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최지우 씨. 나혜원이 지우를 보았어요.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민지 편에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른 애들 괴롭히는 것도, 은서 괴롭히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요. 지우가 은서를 바라봤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서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지가 시킨 것도 다 말할게요. 내 가방에 목걸이 넣어서 너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 경찰 부르고 체포시키려고 했어.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대원기업 실장이 저런 짓을? 민지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20년 동안 내 노예로 살았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나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지 씨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혜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학교 폭력 기록, 회사 내 갑질, 비서 폭행, 직원 성희롱.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원기업의 비리도 있죠. 임금 체불 50억 원, 하청업체 미지급 200억 원, 세금 탈루 500억 원, 횡령 300억 원. 박영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어떻게? 제가 다 조사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내일 아침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나혜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찰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우진이 이미 준비해둔 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민지 씨 무고 미수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민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나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박영호 회장님도 횡령과 탈세 혐의로 조사받으실 예정입니다. 다른 경찰이 박영호에게 다가갔어요. 뭐라고? 박영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지가 끌려가며 나혜원을 노려봤어요. 두고 봐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응, 끝난 거 아니에요. 나혜원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민지가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화려했던 파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서로 속삭였어요. 대원기업 끝났네. 저 실장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은서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혜원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엄마. 은서가 나혜원을 안았어요.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나혜원이 은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서야,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은서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피해자였구나.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나도 가해자였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오늘 용기 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은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무진에 탄 은서가 나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넌 내 딸이잖아. 내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고 미수로 구속될 거야. 그리고 대원기업도 무너질 거고. 너무 심한 건 아니겠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민지가 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15년 동안 괴롭히고 취업 방해하고 너의 연애를 깨고 직장에서 망신 주고 SNS로 신상 털고 오늘은 감옥까지 보내려고 했어. 나혜원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리무진이 성북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말은 이제부터였어요. 파티 다음 날, 민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빨간색 드레스 대신 수수한 셔츠와 바지, 5억 원짜리 목걸이 대신 빈목. 박민지 씨, 어젯밤 파티에서 한은서 씨 가방에 목걸이를 넣으려 한 이유가 뭡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최지우 씨 진술에 따르면 계획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민지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계획적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습니까? 민지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은서가 나한테 대들었거든요. 대들었다는 게 뭡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맨날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동창회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대받아치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래.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고등학교 때도 한은서 씨를 괴롭혔죠. 학폭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괴롭혔습니까?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부모도 없고
그게 괴롭힐 이유가 됩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지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15년 동안 한은서 씨를 괴롭힌 겁니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맞았거든요. 뭐라고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맞았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적 안 나오면 맞고, 말 안 들으면 맞고, 아무 이유 없이도 맞았어요. 형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힌 겁니까? 저보다 약한 애를 보면 화가 났어요. 왜 나만 힘든 거지? 쟤는 저렇게 약한데 왜 아무도 안 괴롭히지? 그래서 제가 했어요. 민지가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피해자였지만 저도 가해자예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봤어요. 박민지 씨,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네.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원기업 본사 박영호 회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영호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어요. 횡령, 탈세, 임금체불 하나하나가 중범죄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월급은 나올까? 다른 회사로 가야 하나? 복도 곳곳에서 불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지우야, 동료 하나가 다가왔어요. 너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어디 갈 건데? 천성그룹에서 자리 제안받았어. 동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천성그룹? 응. 회장님이 약속 지켜주셨어.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법원. 민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증인석에 섰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나혜원. 나혜원은 맨 앞줄에 앉아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네. 15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민지는 그걸 알았고 이용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매일 도시락을 뺏었어요. 체육복을 숨겼어요. 복도에서 밀치고 욕하고 때렸어요.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맞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혜원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학 입학하고 6개월 뒤에 대기업 면접을 봤어요.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민지가 인사팀에 전화해서 저를 험담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26살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민지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거짓말했거든요. 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30살 때는 제가 일하는 백화점에 찾아왔어요. 손님인 척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소리쳤어요. SNS로 신상을 털었어요. 일하는 곳, 사는 곳, 모든 걸 공개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들었어요. 은서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파티에서는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5억 원짜리 목걸이를 제 가방에 넣어서 도둑으로 만들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도망쳐도 숨어도 민지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게 죄예요? 부모 없는 게 죄예요? 은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당당하게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혜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은서가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은서가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나혜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나혜원의 품에 안겼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혜원이 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그래도 해냈잖아. 내가 해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민지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릴 적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고 그 트라우마가 왜곡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과거는 동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5년간 타인을 괴롭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급기야 무고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학교 폭력, 취업 방해, 연애 방해, 직장 내 괴롭힘, SNS 테러, 그리고 무고 미수.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15년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합니다.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지가 법정을 나서며 은서를 봤어요. 복도에서 나혜원과 함께 서 있는 은서. 민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은서와 나혜원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민지 표정 봤어요? 응. 처음으로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늦었어. 15년이 지나서야 깨닫다니. 두 사람은 리무진에 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아직 판결이 남았어. 근데 거의 끝나가.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리무진이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풍경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후면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악몽이 정말 끝나는 걸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벽, 딱딱한 바닥, 형광등 불빛. 화려했던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은서한테 그랬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나혜원과 은서. 두 사람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수한 회색 옷,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한은서 씨에게 15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작해 취업 방해, 연애 방해, 직장 내 괴롭힘, SNS 테러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가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민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려는 무고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과거 피해 경험은 참작할 만하나 그것이 15년간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5년, 손해배상 2억 원을 명합니다. 민지가 비틀거렸어요. 변호인이 부축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땅땅땅 소리가 울렸어요.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지가 은서를 봤어요. 은서야. 민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멈춰 섰어요.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은서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나도 피해자였어.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맞으면서 자랐어. 근데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나도 가해자였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은서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아팠구나.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용서는 못해. 15년은 너무 길어.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가 벌 받는 거 보니까 통쾌하지도 않아. 그냥 허전해. 이게 끝인가 싶어. 은서야. 감옥에서 많이 생각해. 왜 그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은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갈 거야.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 민지는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지를 데려갔어요. 나혜원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죠. 승소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정상이야. 나혜원이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복수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그냥 끝을 내는 것뿐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은서 씨,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나혜원 회장님, 수양딸을 위해 직접 나서신 이유가 뭡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혜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딸이 15년간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히 지켜야죠. 오늘 판결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피해자의 치유입니다. 나혜원이 은서를 바라봤어요. 제 딸은 용감하게 싸웠고 이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은서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만나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싸우세요. 이길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원기업 본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었어요.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인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천성그룹이 대원기업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관리인이 발표했어요. 인수 금액은 1,000억 원입니다. 직원 고용 승계, 임금 체불 해소, 하청업체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대원기업은 천성그룹에 인수됩니다. 나혜원은 VIP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우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죠. 나혜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직원들 임금 체불분 즉시 지급하세요. 하청업체 대금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회장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압류된 부동산과 주식 매각으로 약 550억 원이 나왔습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건 4억 원 정도입니다.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15평 빌라로 가는 거군요. 네. 50년 부자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입니다. 나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박민지가 한은서한테 한 짓이 이거였어요.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 나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준 거예요. 2주 후 대원기업은 공식적으로 천성그룹 계열사가 됐습니다. 사명도 바뀌었어요. 대원에서 천성건자재로. 직원들은 불안했지만 임금이 제때 나오자 안도했습니다. 천성그룹 인수하고 나서 오히려 좋아졌어. 맞아. 월급도 제때 나오고. 박영우 회장 때는 맨날 밀렸는데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편 박영우는 서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횡령, 탈세, 임금 체불.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 민지가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와 딸이 마주봤어요. 아빠, 민지야. 박영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어. 돈이면 다 된다고 가르쳤어. 권력이면 뭐든지 덮을 수 있다고. 박영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게 다 잘못이었어. 너를 괴물로 만든 건 아빠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때렸어요? 미안해. 아빠도 아빠한테 맞으면서 자랐어. 그게 교육인 줄 알았어. 박영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물림이었구나. 폭력이. 민지야, 재판 잘 받아. 벌 받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 아빠도요. 아빠도 벌 받을 거야. 같이 벌 받자.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한 달 후 박영우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징역 7년. 횡령, 탈세, 임금 체불 혐의 모두 유죄. 대원기업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성북동 한옥. 은서와 나혜원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네요. 응, 다 끝났어.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은서가 말했어요. 복수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그냥 끝을 낼 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치유해야지. 천천히. 나혜원이 은서를 바라봤어요. 15년간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니까. 은서가 나혜원에게 기댔습니다. 엄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뭘 해야 하죠? 평범하게 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나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 평범한 게 제일 소중한 거야. 은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은서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은서는 가방에서 낡은 분홍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엄마, 이거. 응.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은서가 머리끈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나혜원이 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과거는 기억하되 거기 머물지 마. 은서는 머리끈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이 평화롭게. 새벽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은서는 이제 알았어요. 3년 후 봄, 성북동 한옥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은서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나혜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벚꽃도 예쁘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은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초췌하고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건강한 얼굴빛, 편안한 미소, 여유로운 눈빛.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서야,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다음 달에 승진해요. 은서는 지금 천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나가네. 엄마 덕분이죠. 무슨 덕분이야? 내 실력이지. 나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상사들의 신뢰도 받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했어요. 참, 엄마. 오늘 정 부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무슨 일로? 박민지가 어제 출소했대요.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지는 징역 3년을 마치고 출소했어요. 나혜원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미움도 분노도 불안도 없어요. 은서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에요. 민지가 어떻게 살든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진짜 끝난 거야. 네. 은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치유됐나 봐요. 실제로 은서는 3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PTSD 치료, 트라우마 극복, 자존감 회복. 천천히 하나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나혜원이 항상 옆에서 지켜줬어요.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우울할 때마다 안아주고, 불안할 때마다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은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까? 된장찌개?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혜원이 재료를 꺼내고 은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우는 3년 동안 천성그룹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20년간 민지 밑에서 억눌려 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평가도 높았어요. 작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 지우도 많이 변했더라. 나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은서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민지 편에서 한 일,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지우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지금은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아직 어색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은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낡은 분홍색 머리끈이 보였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3년 전 이 머리끈을 놓아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은서는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18년. 고아원에서 나온 지 18년이 흘렀습니다. 그중 15년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천국이었습니다. 나혜원을 만나서 진짜 가족을 얻어서 고마워, 엄마. 은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은서는 출근했습니다. 천성그룹 계열사 건물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민지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눈빛도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은서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서가 멈춰섰어요. 난 여기서 일해. 응. 나는 면접 보러 왔어. 계열사 중소기업 지원부서.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정과자라 갈 데가 별로 없더라. 그래도 천성그룹은 기회를 준대.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나혜원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과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민지가 지원했다는 걸 나혜원이 미리 말해줬어요. 합격하길 바랄게. 고마워.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야, 나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알아. 너도 아팠다는 거. 은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래도 15년은 너무 길었어. 알아.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너 용서 안 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은서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잖아.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살아.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날 저녁 은서는 나혜원에게 민지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민지를 봤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은서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더라고요. 또, 내 마음은 어때? 편해요. 용서는 못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엄마. 응. 민지가 천성그룹 지원했잖아요. 합격시켜 줄 거예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나혜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실력이 되면 합격시킬 거야. 하지만 너랑 같은 부서는 절대 아니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서야, 엄마는 민지를 용서한 건 아니야. 다만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나혜원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물론 쉽지 않지만. 네, 엄마. 한 달 후 은서는 정식으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나혜원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은서 과장님.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고 나혜원과 은서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나혜원이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3년 전 생각나. 동창회에서 샴페인 뒤집어 쓰고 바닥에 앉아있던 내 모습. 은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정말 끔찍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당당하고 밝고. 나혜원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 후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은서와 나혜원은 성북동 골목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그러게. 매일이 좋은 하루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지나온 길이 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작해 15년간의 지옥을 지나 나혜원 엄마를 만나고 복수와 치유를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왜 그래? 나혜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온 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서가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났으니까. 나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로운 할머니로 살았을 거야. 엄마. 은서가 나혜원을 꼭 안았어요. 벚꽃잎이 두 사람을 감싸며 흩날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행인들이 지나가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벚꽃이 정말 예뻤다. 엄마랑 산책하면서 행복했다. 3년 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민지를 만났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떨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용서는 못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앞으로 나아간다. 엄마와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다. 은서가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화롭게.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나혜원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엄마. 꿈도 안 꿨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평범한 한식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요. 일요일인데?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은서가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나혜원이 따라 나와 은서의 옷깃을 정리해줬습니다. 잘 다녀와. 네, 엄마. 저녁에 봐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나혜원은 대문 앞에 서서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딸의 모습,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딸의 모습. 나혜원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잘 컸어, 우리 딸.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성북동 골목. 은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15년간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나는 날들만 남았어요.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좋은 하루다. 은서가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은서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